잡아주시고 마시는 숨에 등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시 선백. 아침 운동으로 시작하는 월요일. 이번 주가 마지막 출근 주간이에요. 오늘 점심은 이 가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또 덮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어볼까요? 닭가슴살이 좋겠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린 스무디를 만들 거예요. 넣는 재료는 간단합니다.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바나나가 달아서 맛있어요. 퇴사하기 전에 꼭 취업을 하고 싶어서 퇴근하면 항상 이력서를 썼어요. 오늘 저녁에만 2곳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오늘은 이 직장에서 하는 마지막 재택근무예요. 출근 시간 전에 부지런히 아침 운동을 합니다. 발레는 음악과 함께하는 운동이어서 언제나 즐거워요. 열심히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집에서 근무하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하니 기분이 미묘하네요. SK에서 면접 결과 메일이 왔더라고요. 면접 마지막에 정규직 전환과 채용에 관해서 문의하면서 실망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감정이 면접을 보면서 조금 표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불합격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답니다. 저녁은 닭가슴살과 그린 스무디를 먹었어요. 이틀 연속 마시는 그린 스무디 맛은 아주 좋습니다. 밤에는 열심히 개인 이력서를 만들었어요. 모닝 필라테스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네요. 일본 여행을 다녀오신 팀장님께서 간식을 주셨어요. 점심시간마다 좋아하는 인근 식당 메뉴를 하나씩 골라 먹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남편 깡이와 진주회관에서 콩국수를 먹었어요. 콩국수 치고 비싸긴 하지만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맛이랄까요? 콩국수는 호불호가 있는 메뉴인데 깡이도 콩국수를 좋아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출근 전에 하는 마지막 아침 운동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에요. 사내 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늘 하루 일정을 정리해주는 챗봇이 있는데 생각보다 지능이 좋은 것 같네요. 마지막 출근일인 만큼 오늘의 점심은 담당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한 고마운 분들께
감사 메일을 발송하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오늘은 뭔가 의미 있는 날이라 집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와 순대 조합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서른네 살에 대기업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년을 근무하고 36의 나이에 퇴사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버렸네요. 늦은 나이에 다시 취준생이 됐지만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얻게 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댓글로 남긴 적이 있지만 계약직 이전의 저의 경력을 짧게 설명하자면 오랫동안 중견기업에서 일을 했고 퇴사 후 프리랜서로 짧게 일을 하다가 다시 직장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프리랜서를 하며 깨달은 점은 제가 조직 생활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물론 정규직 공고에도 원서를 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합격한 곳이 대기업 계약직이었어요. 일단 단순한 사무지원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면접 때 주요한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안내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어요.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도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니었는데 일을 하면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미팅에 임하는 직원들의 자세, 계약직에게도 차별이 없었던 복지와 문화,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 관계자들과 협업하는 경험 등 제가 계약직이라 피하기만 했다면 절대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보수적인 회사 경험이 많아서 회의란 답이 정해져 있는 딱딱한 결과 보고 자리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연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더라고요. 작은 회의든 큰 회의든 상관없이요. 저는 초반에 이런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저도 제 의견을 회의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몰랐었던 업무 능력 중 하나를 높일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이건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다양한 업종에 대한 업무 경험을 갖고 싶었어요. 디자이너다 보니 그게 가능했고 이곳도 다른 업종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업무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탄탄한 대기업 교육, 행사 초대 혜택 등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여기서 새롭게 교육받은 분야 중 하나가 AI인데요. 요즘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AI 콘텐츠 제작 교육을 저는 초창기 때부터 회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게 제게는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계속 대기업에 다니고 싶었어요.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복지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이곳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고작 2년 근무했지만 얻은 혜택이 정말 많거든요. 넉넉한 복지 포인트 덕분에 부담 없이 남편과 외식을 즐길 수 있었고 2년 동안 국내 여행 비용은 모두 복지 포인트로 해결했어요. 이 비용으로 아버지 건강검진도 시켜드리고 어머니는 부모님 중 한 분께 무료로 적용되는 건강검진을 진행했어요. 이때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늦지 않게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정말 회사에 큰 감사를 느꼈던 순간이었죠. 이 외에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성과급입니다. 저는 사실 계약직이라 정규직과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1,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이전 직장에서도 성과급이 있긴 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숫자예요. 이 성과급 덕분에 9월에 새로운 경험을 하러 떠납니다. 약 2주 동안 남편과 함께 동유럽을 가게 됐어요. 저는 첫 해외여행이 신혼여행이었던 사람이라 해외 경험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이 무척 소중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동유럽 여행 영상은 추후에 찬찬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2년 동안 많이 배우며 성장한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함께한 동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년의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가 이 기업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백수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 저는 취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취준생 백수의 브이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